자,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R 시리즈죠. RG 7N, 정정할게요. RJ71, EN71. 그래서 이제 소켓 UDP IP를 어떻게 할지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일전에 그 Q 시리즈에, 그죠? Q, CPU 내장 이더넷 UDP 통신을 했었어요. CPU, 소켓, UDP요. UDP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그 Q 시리즈 위에 있으니까요. Q 시리즈를 한번 보고 오시면은 더 도움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RJ7입니다. 그래서 UDP 통신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이제 순차나 제동신 제어를 안 하죠. 이거는 일전에 TCP 그리고 UDP 차이일 때 한번 짚고 넘어갔었어요. 뭐 Q 시리즈에서 워낙 설명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짧게 넘어갈게요. 이제 좀 특별하게 다른 게 하나 있으면은 RJ에 보면 오프닝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오픈 바이 프로그램 혹은 do not open by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RJ 화면 보시면은 자 여기 보이시죠? 오프닝 메소드. 네, RJ 7인의 파라미터의 베이직 세팅에 들어가 보면은 이 오프닝 메소드라고 그러죠. do not open by program, open by program인데 기본값이 do not open by program이에요. 그래서 오픈 바이 프로그램 할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오픈 클로즈 명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do not open by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오픈할 거예요. 근데 우리 UDP 같은 경우 TCP는 그래도 사용자가 오픈 클로즈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UDP는 사실 뭐 항시 오픈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거를 프로그램 내에서 바꾸셔가지고 뭐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포트 번호가 제일 중요하죠. 포트 번호 보면은 이 데시멀 10진수로 5000에서 5009번까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저 포트 번호를 사용 안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용 명령어가 있습니다. 근데 Q 시리즈에서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gp.socket_receive, gp.socket_send, g_socket_receive 있죠. RJ7은 이 세 가지를 지원하고요. CPU는 소켓 리시브를 제외한 전체 명령어를 지원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켓 샌드 명령이죠. 소켓 샌드 명령인데 여기도 거의 똑같아요. 근데 하나 큰 차이가 있으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커넥션 넘버. 여기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씩 일단 볼까요? 스타트 IO 넘버 똑같죠. 우리가 이제 XY IO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0000이면 00이고 뭐 00A0이면 A0을 넣으면 되죠. 그리고 커넥션 넘버에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Start Device of the on station where control data is stored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뭐냐면은 컨트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자극의 선도 디바이스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컨트롤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컨트롤 데이터. 근데 이 컨트롤 데이터를 어디다가 쓰냐면요. 예를 들어서 D0이라고 할게요. D0은 이건 시스템 영역입니다. 시스템이 쓰기 때문에 뭐 사용자가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인 D1. D1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명령 완료 시, 그러니까 명령 완료 시에 그 상태가 저장이 돼요. 상태가 저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상이면은 0이 떠요. 근데 만약에 에러가 뜨잖아요. 그럼 D1에 0이 아닌 어떠한 값, 그러니까 에러 코드라는 게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시브 명령, 소켓 샌드 명령을 날렸을 때 항상 그 에러가 났으면은 어떤 에러가 떴는지 이 컨트롤 데이터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신 데이터죠. S3. 아이고, 정정할게요. S3 맞죠? 예. 송신 데이터예요. 송신 데이터가 뭐냐면은 이 내가 이제 얼만큼을 보낼 거냐가 시작이죠. 자, 이 S3 송신 데이터입니다. 송신 데이터인데 만약에 D0이잖아요. D0이면 제일 처음 여기에는 숫자를 넣을 수 있어요. 임의의 숫자. 임의 숫자 n을 넣을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이게 뭐냐? 보낼 바이트의 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낼 바이트 수를 넣을 수 있는데 최대 길이는 1에서 10238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몇 바이트의 데이터를 보낼 거냐라는 거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D0부터 이제 예를 들어 8바이트를 보내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정정할게요. 4바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D1부터 D2까지 데이터. 그죠? 이만큼의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좀 지울게요. 마지막으로 D영역 디바이스 오브 더 원 스테이션. 이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비트 단위로 되어 있는데, 자 M0 기준으로 할게요. M0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완료가 되면은 그 순간 M0이 삽니다. 우선은 이 실행되는 순간이에요. 라이징 엣지로 실행되는 순간 M0이 살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M1이 살아요. 에러가 뜨면은. 그럼 아까 우리 뭐 있었죠? 여기 컨트롤 데이터 있었잖아요. 만약에 M1이 살았을 때 컨트롤 데이터 D1을 끌고 오면은 어떤 에러가 떴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소켓 리시브인데 여기도 사실 뭐 똑같습니다. 크게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스타트 IO, 그 다음에 컨트롤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전송 받은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명령 완료 시에 스캔되는 비트죠. 자,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여기 커넥션 넘버. 이 커넥션 넘버 보시면은 이더넷 모듈 커넥션은 17부터 128번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17에서 64는 포트 1번용이고요. 그 다음에 65부터 128은 포트 2번용이에요.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포트 1이 17에서 64고요. 포트 2가 65에서 128이에요. 이걸 왜 잘 기억해 두냐면 이따가 명령 프로그램 만들 때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RJ 보면 이렇게 포트 1, 포트 2 있잖아요. 이 포트가 이더넷 포트일 수도 있고 CC-링크 I 포트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두 개 다 이더넷 포트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 프로그램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데요. 자, 이 버퍼 메모리죠. 버퍼 메모리에 UN이면은 이 N이 뭐예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XY 스타트 IO 넘버죠. 스타트 IO 넘버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그 소켓 리시브, 소켓 샌드 명령을 봤잖아요. 근데 소켓 리시브, 소켓 샌드 명령 보면 스타트 IO 있죠. 그 값이 여기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G1900024는 초기화 상태예요. 초기화가 완료가 됐으면은 0이고요. 초기화가 정상 완료면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가 이상 완료일 경우에는 아래 비트가 1이 되죠. 그러니까 자 G1900024는 하나의 워드예요. 워드 영역인데 자 여기서 비트로 나눠지겠죠. 00024.0과 24.1이 있습니다. 자 정상 완료면 24.0이 온 될 거고요. 이상 완료면 24.1이 온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1900024.0이 켜져 있다.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초반 제일 처음에는 항상 이 초기화 완료 신호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900025는 에러 코드예요. 초기화가 되었을 때 초기화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G1900024.1이 살았어요. 그럼 이제 이 1900025에 에러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러 코드에 대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잠시만요. 이제 RJ 소켓 UDP/IP에서 오픈 컴플리션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완료 신호죠. 오픈 완료 신호인데 여기 보시면은 1900000부터 1900007까지 써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오픈 완료 신호를 보면은 1, 2, 3, 4 쭉 번호가 적혀 있죠.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 커넥션 넘버. 이 커넥션 넘버의 완료 신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포트 1은 17번부터 64고 포트 2는 65부터 128이에요. 그러면 포트 1 같은 경우에는 자 17번이니까 여기엔 없네요. 자 생략되어 있지만 보면은 1900000이죠. 점 F는 16번 커넥션 16번의 완료 신호고요. 그러면 1900001.0은 뭐예요? 커넥션 17번이죠. 17번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보시는 이 번호. 포트 1의 소켓 번호죠.
그죠? 이더넷 모듈 포트 1번의 소켓 번호예요. 자, 그러면 이 오픈 완료가 되어야, 우리가 포트가 오픈 완료가 됐다는 거, 포트가 열려 있으니까 데이터가 오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확인되기 위해서 이 포트 컴플리트, 오픈 컴플리트 신호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소켓 고정 버퍼. 잠깐만요. 자, 소켓 고정 버퍼에 이제 뭔가 수신 상태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1900016부터 1900023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1번부터 쭉 128번까지 있어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커넥션 넘버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겠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일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웍스3 툴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잠시만요. 자, 이 RJ7 EN71에서 포트 1번을 선택하시고요. 그죠? 포트 1번 선택하였으면은 제일 처음 페이지 세팅에 자, External Device Configuration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해당 창을 열어보시고, 자, 조금 크게 해서 볼까요? 자, 화면 어느 정도 키우고요. 옆에 보시면 External Device General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UDP 커넥션 하나를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메소드를 소켓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포트 번호는 1111 임의로 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IP 번호를 임의로, 지금 여기는 없으니까 임의로 상대방 IP 번호를 88로 하고요. 포트는 1112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UDP 소켓에 대한 외부 디바이스 세팅은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합니다. 근데 에러가 뜨죠? 자, 에러를 보면은 소켓 커뮤니케이션은 포트 1번은 언제부터 한다? 17번부터 시작해라. 17번부터 64까지만 허용이 된다. 우리 아까 전에 위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커넥션 넘버는 17번부터 64가 포트 1이 가지고 있는 거다. 잠시만요. 네, 이 부분이죠. 포트 1, 17부터 64입니다. 지금 여기에 에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는 포트 1번은 제외하고요. 포트 2번을 사전에 만들어 놨으니까 포트 2번만 가지고 먼저 볼게요. 자, 포트 2번에 익스터널 디바이스를 하나 열어둡니다. 네. 소켓 커뮤니케이션 1011, 2011 잡아놨죠. 밑으로 쭉 총 14개의 소켓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커넥션 넘버가 몇이 되는 거죠? 포트가 2번이잖아요. 2번 포트니까 65번부터 시작해죠. 65부터 66, 67 쭉쭉쭉 가겠죠. 자, 그러면은 해당하는 번호로 지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포트에 External Device Configuration 지정을 했고요. 자, 그럼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프로그램을 볼게요. 먼저 보내는 쪽입니다. send요. send를 보시면은 자, 제일 처음 뭐였죠? Initial Complete. 여기서 얘기하는 이 Initial Complete가 확인이 돼야 되죠. Initial Complete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포트가 제대로 열렸냐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19000 4.0이 포트 오픈 컴플리트입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포트 오픈 컴플리트 우리 몇 번이죠? 65번이잖아요. 그러면은 0에서 F니까 자, 19000.F가 16번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9, 17, 18, 19 쭉 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19000 4.0이면 이제 65번 커넥션인 거죠. 65번 커넥션을 여기서 설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65, 67. 제가 지금 샌드는 홀수로 해놨고요. 리시브는 짝수로 잡아놨거든요. 마찬가지로 리시브에 보면요. 66번 컴플리트가 19000 4.1로 잡혀 있죠. 샌드는 19000 4.0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트. 제가 바이트를 2바이트를 줄 거고, 자, gp.socket send 명령 보면은
스타트 IO죠. 그 다음에 커넥션 번호. 여기 보시는 이 커넥션 번호 적혀 있죠. 65번. 우리가 RJ71EN 같은 경우에는 포트 2번이 65번 포트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죠? 65번 커넥션 번호. 그래서 65에 자 컨트롤 데이터, 그 다음에 바이트 랭스, 그럼 이제 D7000번부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M7000 커맨드 스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65번이니까 익스터널에서 보시면 65번이면은 뭐가 되는 거죠? 제일 처음 거잖아요. 잠시만 크기 좀 조절할게요. 제일 처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켓 커뮤니케이션 넷 쪽은 200.220, 그 다음에 포트는 1011, 상대 쪽은 21에 포트는 2011 이렇게 전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두 번째는 66번이니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66번 볼까요? 66번을 보면은 자 000 4.1에다가 자 포트 데이터 리시브 우리 그 전에 얘기했었죠. 잠시만요. 밑에 보면은 이제 포트 컴플리트랑 포트 오픈 컴플리트랑 그 다음에 소켓 고정 버퍼 수신 상태 뭔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 수신이 됐을 때 1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하는 신호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이 소켓 명령일, 소켓 리시브 명령을 하고 있는 동안은 중복으로 받지 않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66번 확인됐죠? 그리고 샌드는 65번 확인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RJ71 EN71에서 포트에 따라서 커넥션 넘버가 달라지는 거고 설정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주요 부분, 주요 버퍼 메모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기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버퍼 메모리 있잖아요. 이 버퍼 메모리는 우리가 PLC에서 모니터링을 할 때 신호가 안 들어와요. 이게 1인지 0인지 구분이 안 돼요. 다 꺼져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정상 동작을 하니까 만약에 정말 이 해당 신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워드 단위로 해가지고 D 영역에 넣어서 D 영역에 표시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나올 거예요. 소켓 통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거를 얘기해 볼게요. 자, 다음은 심플 CPU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심플 CPU 커뮤니케이션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쓰비시 그 멜셋끼리 사용하는 이제 간단히 설정할 수 있는 CPU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자, 이게 뭐가 좋냐면은 우리가 소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샌드 명령, 리시브 명령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뭐 디바이스도 설정해야 되고 지정해야 되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심플 CPU 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화 시켰어요. 자, 다음 걸 볼게요. 내장 이더넷 포트를 통해서 이제 CPU에 있는 내장 이더넷 포트죠. 지정된 타이밍에 따라서 이제 내가 지정한 어떠한 CPU랑 통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송수신을. 그래서 다음 걸 보면은 교신 대상 등록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 멜색 IQR은 멜색 IQR 시리즈 CPU랑도 가능하고 Q, IQF 뭐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뭐 IQR 시리즈라든가 Q 시리즈, 그다음에 뭐 FX 시리즈까지도 가능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IQR끼리 할 때는요. 이제 자동 오픈 UDP 포트가 있어가지고 굳이 설정을 안 해줘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자동 오픈 포트가 있기 때문에 설정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04랑 CPU 심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한쪽에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좀 예외 처리가 언제 생기냐면요. 이 Q 시리즈랑 R 시리즈랑 할 때가 생기는데 뭐가 생기냐면은 오픈 세팅에서 그 대상의 대수만큼 잡아줘야 돼요. UDP의 멜소프트 커넥션. 한번 웍스2 켜볼게요. 잠시만요. UDP 하나 잡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더넷 빌트인 이더넷 포트 세팅이 보면 오픈 세팅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UDP 멜소프트 커넥션 이렇게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능해요. R 시리즈랑요.
물론 Q에서도 이렇게 심플 CPU 커뮤니케이션을 그래가지고 똑같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작 상태는 이 버퍼 메모리로 충분히 읽어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유의해서 보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CPU 모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CPU 모듈에 심플 어플리케이션 세팅에 들어가면 심플 CPU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먼저 이 심플 CPU를 유스로 바꿔놓고 디테일 세팅을 해가지고요. 자, 리드 하나, 라이트 하나 잡아놓고요. 자, 당연히 호스트는 내 주소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상대 주소지를 예를 들어 R 시리즈나 Q 시리즈 아무거나 쓰면 되고요. R로 먼저 할게요. 168.231.333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에 쓸 수가 있고 상대방의 거 읽어올 수가 있고요. 라이트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쓰는 거죠. 자, 상대방한테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IQR 시리즈에다가 잠시만요. 이거 아까 33이었죠? 네, 33이요. 그 다음에 자, 타겟 CPS 넘버는 상관없고요. 자, 비트 디바이스를 지정할 수 있고 워드 디바이스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드 디바이스는 D 마찬가지로 D로 잡을게요. 이거는 다른 타입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스타트예요. 소스죠. 소스는 어디예요? 지금 리드의 경우에는 리드의 경우 나 말고 상대방이 소스잖아요. 상대방이 소스니까 상대방의 3000부터 4000 영역을 내 5000부터 6000까지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소스는 뭐죠? 라이트잖아요. 라이트니까 이번에는 상대방이 받는 쪽이고 데스티네이션이고 내가 소스죠. 그럼 라이트면은 이제 역으로 나의 8000부터 8500이 상대의 9000부터 9500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아이고, 네, 됐습니다. 픽스드 인터벌이라 그래서 고정 주기에 한 번씩 데이터를 주고받게끔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시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100ms가 기본값이고 100ms보다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자, 동작이 잘 되는 거는 심플 CPU 커뮤니케이션 동작 상태는 다이아그노스틱스에서 심플 CPU 커뮤니케이션 다이아그노스틱스로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들어가서 클릭을 해주고요. 이제 보면은 리드하고 픽스드 인터벌에다가 이제 IP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도 똑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정 방법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모듈러 인터페이스, 모듈 파라미터, 그 다음에 이더넷 포트 어플리케이션 세팅에 심플 CPU 커뮤니케이션 세팅에 들어가서 유스로 바꾸고 디테일 세팅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하시면은 리드는 소스는 상대 측, 데스티네이션은 교신 측. 그러니까 파라미터 설정한 측이죠. 라이트는 소스가 파라미터 설정한 측이고 데스티네이션이 교신 상대 측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심플 CPU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하면 통신이 되는데 제일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더넷 부하가 커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통신을 UDP로 하게 될 경우에 소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심플 CPU 커뮤니케이션 쓸 경우에 어떤 중요한 정보를 관장하는 거는 이제 TCP 통신으로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할게요. 그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